너무 작고 느리고 한계가 뚜렷하다. 2라운드 33순위 지명제를 향한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구의 성지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MVP 센트는 그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만년 루징팀이라 놀림받던 뉴욕을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 바꾸고 이제는 올스타 선발 자리까지 올라선 선수. 아버지가 땀 흘렸던 그 코트에서 이제는 자신의 유니폼으로 뉴욕을 덮고 있는 이 선수의 위대한 여정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왕으로 올라선 제일런 브런슨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1996년 8월 31일 제일런 브런슨은 뉴저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9년간 NBA에서 활약한 릭 브런슨으로 1999년 닉스가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 멤버였습니다. NBA 라커룸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자란 제일런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브런슨이 미래를 정한 건 10살이 된 2006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프리시즌 연습에 따라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NBA를 꿈꾸는 아들에게 전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은퇴를 결심한 아버지는 너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말은 제일런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농구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후부터 아버지는 코치로서의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런의 전담 트레이너가 된 릭은 중학교 시절 내내 일주일에 3번씩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부터는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노력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결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타났습니다. 1학년 때 우수상을 시작으로 2학년 때 평균 21.5득점으로 팀의 19연승을 이끄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해에는 32승 1패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으로 일리노이주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별 5개 유망주로 평가되면서 전국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시즌에는 이전에 2번이나 아쉽게 떨어졌던 주 챔피언십 결승전에 다시 올라갔고 팀 득점의 절반이 넘는 30점을 책임지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른 제일런은 2015년 일리노이주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대학 무대로 향했습니다. 8개가 넘는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제의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단순히 스타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성실함과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제이 라이트 감독이 이끄는 빌라노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신 포인트 가드였던 제일런이 대학 무대에서도 통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신입생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즉각적인 성과를 만들어갔습니다. 전미 6위로 정규 시즌을 마친 와일드 캐치는 NCAA 토너먼트로 향했고 전체 1위 팀인 캔자스와의 8강전 막판까지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브런슨이 결정적인 클러치 자유투를 성공시키며 빌라노바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4강에서 만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는 44점 차 대승, 노스캐롤라이나와의 전미 챔피언십 결승은 젠킨스의 버저비터 3점 슛으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브런슨은 첫 해부터 NCAA 우승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보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신입생 시즌을 뒤로하고 2학년 때부터는 팀 내 득점 2위로 영향력을 키웠고 3학년 시즌에는 팀을 넘어 대학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평균 18.9득점, 4.6 어시스트, 야투율 52%, 3점 성공률 40%로 맹활약했고 미칼 브리지스와 단테 디빈첸조 등 로스터에 7명의 미래 NBA 리거가 있던 빌라노바는 NCAA 토너먼트에서 모든 경기를 두 자릿수 점수차로 이기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2번의 우승을 이뤄내며 대학에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진 브런슨은 2018년 NBA 드래프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가 쌓아온 화려한 이력을 보면 당연히 1라운드 상위권인 로터리 픽으로 뽑혔을 것 같지만 나이가 많고 피지컬이 아쉽다는 이유로 동기들한테도 밀려 2라운드 33픽으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NBA를 포함한 다양한 해외 리그의 팬이라면 보고 싶은 경기가 있는데 지역 제한 때문에 중계가 막혀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서프샤크 VPN입니다. VPN은 쉽게 말해 인터넷을 쓸 때 암호화된 가상 터널을 만들어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IP 주소 대신 다른 나라의 위치로 바꿀 수 있어서 마치 내가 현지에 있는 사람처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유용한 건 지역 제한 우회 기능입니다. 특정 국가에서만 접속 가능한 스포츠 스트리밍 사이트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고 OTT 서비스에서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현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는 전 세계 140개 이상의 지역에 4,5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스트리밍 끊김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계정 하나로 기기 대수 제한 없이 가족, 친구들과 무제한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절대 저장하지 않는 엄격한 노로그 정책을 지키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도 보장됩니다. 지금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링크의 댓글을 통해 가입하시면 최고의 가성비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링크 surfshark.com/nbas켓으로 접속하시거나 구독자님들 전용 링크 nbas켓을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는 환불도 보장되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브런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당한 저평가를 받으며 입성한 데뷔 시즌 드래프트 대여인 루카 돈치치와 작년에 뽑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에게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가끔 찾아온 짧은 기회에도 브런슨은 번뜩이는 득점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돈치치가 결장에 선발로 나선 덴버전에서 팀 내 최다인 22득점, 3월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는 34점을 몰아치며 댈러스의 식스맨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 도중 어깨 연골이 찢어져 수술대에 올라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2라운더 루키에게 부상 공백은 커리어의 큰 위기였지만 20-21 시즌 브런슨은 부상을 털고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돈치치가 휴식을 취할 때 벤치 구간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평균 첫 두 자릿수 득점을 포함해 모든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브런슨의 활약은 처참했습니다. 정규 시즌에 비해 볼륨과 효율이 모두 하락했고 특히 7경기 동안 마이너스 56이라는 끔찍한 코트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LA 클리퍼스에게 3승 4패로 탈락한 뒤 댈러스는 브런슨에게 연장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는데요. FA로 풀리기까지 1년이 남은 2-1-2 시즌 브런슨은 형편없었던 시리즈를 동기부여로 삼아 각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 돈치치가 부상으로 빠진 구간에서 선발로 출전해 평균 20득점 5어시스트를 뽑아내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중반 돈치치가 복귀한 후에도 브런슨은 주전으로 계속 기용되었고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라운드 유타 재즈와의 시리즈 돈치치가 초반 3경기에 결장해 모두가 댈러스의 패배를 예상할 때 브런슨이 팀을 살렸습니다. 1차전은 패배했지만 2차전에서 41득점 5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돈치치 부럽지 않은 스탯을 찍어내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 반짝에 그치지 않고 3차전에서도 31.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리즈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덕분에 돈치치가 복귀한 후 댈러스는 6차전 만에 유타를 꺾었고 2라운드에서는 피닉스 선즈를 7차전 끝에 제압했습니다. 1년 전 플레이오프 시리즈의 부진과 반대로 정규 시즌보다 좋은 폼을 보여준 덕에 댈러스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습니다. 비록 컴파에서 골든 스테이트에게 1승 4패로 탈락했지만 그동안 자신이 저평가되었다는 걸 몸소 증명해버린 브런슨은 이제 더 이상 댈러스에 있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 돈치치에게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준 댈러스는 브런슨까지 잡을 여유가 없었고 다음 행선지로 뉴욕 닉스가 급부상했습니다. 닉스는 아버지가 뛰었던 팀이자 어시스턴트 코치로 일하고 있는 팀이었기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고 4년 1억 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유년기를 보낸 메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향했습니다. 닉스는 9년간 플레이오프 진출 1회에 그치며 고전하고 있었으나 브런슨의 합류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적응 기간 필요 없이 68경기를 모두 주전 포인트 가드로 출전해 평균 24득점, 6.2어시스트라는 준수한 기록을 뽑아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줬는데요. 브런슨 덕분에 부담감을 던 랜들까지 덩달아 살아나 루징
우승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동부 11위에서 동부 5위로 도약했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22위에서 3위로 급등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에서도 브런슨의 돌풍은 계속됐습니다. 이젠 랜들이 부진해도 브런슨이 팀 공격의 활로를 뚫어줬고 2차전 제외 전경기 100실점 이하의 탄탄한 수비력까지 보여주면서 4승 1패로 업셋에 성공했습니다. 카멜로 앤서니가 이끌던 12-13 시즌 이후 무려 10년 만에 이뤄낸 2라운드 진출이었습니다. 비록 다음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서는 탈락했지만 브런슨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6차전 41득점 활약을 비롯해 매경기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을 뛰면서 웬만한 슈퍼스타 못지않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뉴욕 농구의 열기를 되살린 브런슨을 위해 닉스는 오프시즌 디빈첸조를 영입하며 빌라노바 트리오를 모았고 오지 아누노비도 트레이드로 데려와 23-24 시즌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팀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단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며 존중을 얻고 싶다고 밝힌 브런슨은 그 말처럼 진정한 리더이자 1옵션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샌안토니오전 커리어하이 61득점, 피닉스전 3점슛 9개 100%로 50득점 활약 등 뜨거운 경기력으로 뉴욕을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덕에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는 홈팬들의 MVP 챈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랜들의 시즌 아웃 위기에도 일당백으로 차력쇼를 이어가면서 5연승을 견인해 50승 고지를 밟고 동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 2차전은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했으나 조시 하트와 디빈첸조가 승부처에서 필요한 득점을 뽑아주며 승리를 챙겼고 원정으로 넘어가 엠비드와 맥시가 폭발하자 브런슨은 그 이상의 화력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4차전부터 6차전까지 3경기 연속으로 40득점 이상을 올렸는데 닉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득점 퍼포먼스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2라운드 1차전 인디애나를 상대로도 43점을 기록하면서 마이클 조던, 앨런 아이버슨 등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시리즈 리드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미첼 로빈슨과 아누노비의 부상 이탈로 주축 선수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6차전 하트 부상, 7차전은 브런슨마저 왼손 골절상을 입으면서 닉스의 돌풍은 다시 2라운드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즌 종료 후 인터뷰에서 우승이 아니라면 만족할 수 없다며 안주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NBA 세컨드 팀 선정 및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분명 눈부신 활약이었습니다. 오프시즌 뉴욕은 브런슨에게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4년 재계약을 안겨줬고 미컬 브리지스와 칼 앤서니 타운스를 영입하면서 우승을 목표로 24-25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시즌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브런슨은 2년 연속으로 올스타와 세컨드 팀에 랭크되며 역시 뉴욕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클러치 상황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올해의 클러치 선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다만 티보듀 감독의 여전한 주전 혹사 문제와 지난 시즌만큼의 끈적한 수비력이 사라졌다는 점이 우려되었는데요. 동부 3위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무대 연달아 시즌 전적 열세인 팀과 만났지만 브런슨은 유려한 풋워크로 어떻게든 수비를 뚫어내면서 왜 자신이 올해의 클러치 선수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디트로이트와의 6경기 중 4경기에서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6차전 경기 종료 2분 30초를 남기고 7점 차로 밀리고 있었으나 엔드원 플로터 득점, 미친 코어 힘으로 골밑 득점을 만들어냈고 착 달라붙은 어사르 탐슨을 크로스오버로 벗겨낸 뒤 3점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승 후보이자 정규 시즌 전패의 보스턴이라는 강적을 만났으나 보스턴은 홈에서 열린 1, 2차전 100개의 3점 슛을 던져 25개 성공이라는 저조한 외곽슛 난조에 시달리는 사이 브런슨은 발이 느린 후포들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클러치타임 어려운 공격을 풀어주면서 기적같은 2연승을 선점했습니다. 보스턴의 3점이 살아난 3차전은 내줬지만 4차전 브런슨의 39득점 활약을 포함해 주축 선수 3명이 20득점 이상으로 터져주면서 결정적인 우위를 잡았습니다. 브런슨과 치열한 쇼다운을 펼친 테이텀은 경기 종료 직전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시리즈 향방은 뉴욕에게 더욱 유리해졌고 이후 6차전 대승을 거두며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상대는 지난 시즌 탈락을 안겨준 인디애나 페이서스. 컴파 무대에서도 브런슨은 평균 30득점, 50%의 야투 효율로 공격에서는 최상의 활약을 이어갔으나 마치 2라운드 때와는 정반대로 이겨야 될 경기를 뒤집히면서 시리즈 흐름을 내줬습니다. 특히 1차전 정규 시간 5분을 남겨두고 15점 차까지 점수차를 벌렸는데 갑자기 니스미스에게만 4쿼터 3점슛 6방 20실점을 하면서 여지를 줬고 할리버튼의 짜릿한 동점 버저비터를 허용하며 연장전 끝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3차전과 5차전을 잡아내며 생명 연장을 했지만 턴오버가 속출했고 누구보다 빠른 페이스의 인디애나에게 무수히 많은 속공 실점, 턴오버 기반 득점을 헌납하며 6차전에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탐 티보듀 감독을 경질하고 마이클 브라운 감독을 선임하면서 뉴욕은 브런슨 체제에서 우승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켰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이번 25-26 시즌 브런슨의 1옵션 활약은 상수로 가져가되 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3점 시도를 통해 브런슨만 바라보는 지공 농구에서 벗어나 더욱 다채로워진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도중 치르는 NBA컵 결승에도 진출해 샌안토니오를 꺾고 우승. 브런슨은 MVP 수상 및 올스타 동부 스타터로 선정되었는데요. 다만 팀의 수비 지표는 소폭 하락했고 주축 선수들의 3점이 터지지 않는 날에는 무기력한 연패를 허용하며 강팀이 맞나 싶은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멤버로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거나 브런슨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슈퍼스타의 트레이드 유무에 따라 뉴욕의 이번 시즌 후반기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젠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유니폼을 입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주인공이 된 브런슨이 1973년 이후로 메마른 뉴욕 닉스에게 NBA 우승 트로피를 선물할 수 있을지 그의 남은 여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